to right. Patagonia is back, and that ball has reached the sea. 2010년 미국 최고의 인기팀 뉴욕 양키스는 입장료를 반 가까이 내렸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의 경우는 홈경기 티켓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수들 훈련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야구장을 찾는 팬들이 줄다 보니 관중 동원을 위해 티켓 할인이나 특별 이벤트를 펼친 것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구단마다 관중이 줄었다 싶으면 다양한 이벤트를 벌여 관중들을 끌어모읍니다. 어차피 구장 입장에서도 남는 좌석을 좀 더 싸게 팔아 더 많은 관중을 동원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이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왜 이리 관중 동원에 힘쓰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송지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요,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리그 매출은요, 지난 2014년 기준으로 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실 1억 달러를 돌파한 게 지난 1990년이었으니까요. 14년 동안 무려 9배의 성장을 한 것입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2014년 매출 1위를 차지한 팀은 뉴욕 양키스입니다. 이들은 4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요. 순익 규모로 보자면은 중간 사이즈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너스가 6,500만 달러의 순익을 기록하면서 순익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단 관중 동원이 차지하는 비중은요, 메이저리그 각 구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 매출의 40%밖에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구장을 찾아서 티켓 이외에 쓰는 다른 소비를 생각하면요,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팬들은 구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과연 구단들이 어떤 전략을 펼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단들은요, 이 마케팅 전략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통적인 방법 한 가지, 또 하나는 좀 더 현대적인 방법, 이 두 가지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요, 이 전통적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념품인데 단순한 기념품이 아닙니다. 바로 수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콜렉터블 아이템의 제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이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이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방식, 또 국내에서도 메이저리그 많이 보시는 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아실 수밖에 없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버블헤드 인용입니다. 팀을 대표하는 선수, 때로는 감독, 심지어는 중계진, 이렇게 팀을 대표할 수 있는 스타급 사람들의 인형을 나눠주는 형태인데요. 정말 긴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 인형 자체 사실 그렇게 예쁘진 않거든요. 그냥 크기 한 요 정도 되고요. 머리가 우리 마치 예전에 자동차 안에 인형 붙여놓고 그 목에 스프링 달려 있어서 이렇게 흔들리는 듯한 단순해 보이는 인형인데, 이 인형 자체가 시간이 흐르면서 마치 우표 수집하는 분들, 이 가치가 상승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 버블헤드 인형을 찾으시고, 또 버블헤드를 나눠주는 날에는 거의 운동장이 꽉 차는 모습을 저희가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밖에도 옷에 달 수 있는 핀데이, 또는 티셔츠 나눠주는 티셔츠 데이, 뭐 지역에 따라서 LA 같은 경우 또는 마이애미 같은 경우, 바닷가를 끼고 있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비치 타월을 나눠준다라든가, 또는 캠핑 의자를 나눠준다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선물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령대와 타겟층을 직접 겨냥해서 해줄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활용한 마케팅이 또 스폰서와 거의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팀에서 실질적인 지출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도 이 마케팅의 상당히 강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야구장 가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우리 입장에서는 치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 먹거리 제공인데, 먹거리를 영가에 제공하는 마케팅이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티켓하고 패키지로 같이 제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외야석, 좀 가격이 저렴한 좌석 4장을 구입하면은 핫도그 4개, 또 그리고 소프트 드링크 4개, 이거를 껴서 얼마에 판다.
아니면 아예 먹거리 4세트가 포함해주고 이런 식으로 티켓 가격을 조금 더 올리면서 전체적으로는 이 팬들에게 이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한 이런 팬들에게는 티켓, 경기도 볼 수 있고 또 먹을 것도 같이 제공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특색 있는 구장 디자인입니다. 메이저리그 팀들에게 구장에 주는 의미는 정말 특별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팬들에게 제공되는 거의 모든 서비스가 바로 이 구장을 통해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팬들의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경기도 즐기시고 또 음식을 사기 위한 거리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기울입니다. 한마디로 팬들의 접근성을 감안을 해서 구장 자체의 설계라든가 그 관중분들의 동선까지 다 감안을 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단순히 거기 와서 내가 경기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도 즐기고 구장 자체의 볼거리, 구장 자체가 볼거리를 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자면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오래된 구장, 보스턴 레드삭스의 그린몬스터. 좌측 펜스 상당히 높은 이 초록색 담을 그린몬스터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역시 메이저리그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구장이죠. 시카고 컵스의 리글리 필드. 외야 펜스에 어떠한 이런 패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담쟁이 덩쿨로 상당히 아주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 모습. 혹은 최근에 지어진 구장 중에 하나인 휴스턴 애스트로스는요, 미닛메이드 파크의 외야, 바로 펜스 위에 실제로 움직이는 미니 열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 구장이 이 구장 하면은 뭐를 떠올릴 수 있는 구장 내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구장의 새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가 먹거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먹거리, 전통적인 먹거리가 있죠. 미국 야구장 하면 떠오르는 게 역시 핫도그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구장 하면 떠오르는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각 구단들이 정말 노력을 합니다. 당연히 어느 구장에나 다 볼 수 있는 핫도그, 맥주, 이건 다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지역 풍미, 우리도 어느 지역에 따라서 정말 그 지역 가면 이걸 꼭 먹어야 돼. 이런 음식들이 있잖아요. 메이저리그 구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샌프란시스코의 경우는요, 이 갈릭 프라이라는 우리가 아는 그 감자튀김, 거기에 이 마늘가루를 뿌린 갈릭 프라이가 상당히 유명하고요. 경기가 있는 날, 물론 이 샌프란시스코의 AT&T 파크 같은 경우는 거의 전경기가 다 매진이 됩니다. 근데 그날 하루에 감자 팔리는 양이 무려 3톤에 달하고요. 여기에 들어간 마늘만 해도 450kg이 소모된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판매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잘 알려진 다저 스타디움의 다저더, 볼티모어 같은 경우는 과거 이 선수, 볼티모어에서 뛰었던 선수가 직접 만든 그런 푸드 스탠드에 자기 이름을 딴 북스 바베큐, 이 선수가 북파위라는 선수거든요. 상당히 맛있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휴스턴 같은 경우는 바베큐 스터프드 베이크 포테이토, 그러니까 바베큐 고기를 이 감자를 잘라서 안에 가득 채운, 맛은 상당히 좋은데 칼로리가 너무 높습니다. 살찌기 좋은 그런 음식이에요. 반대로 또 리글리 필드는 오래된 구장이기 때문에 올드 스타일 맥주. 저 솔직히 이 맥주 마셔봤는데 일반 맥주하고 저는 좀 미각이 둔해서 그런지 잘 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자, 다섯 번째는요, 구장의 오락과 편의시설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메이저리그 구장을 찾는 팬층은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메이저리그 타겟층 자체가 10대에서 60대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남녀 성비는 일반적으로 7대3 정도 남성분이 조금 더 찾아주시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팬층을 최대한 만족시켜줄 시설이 필요하죠. 말씀드렸던 애리조나의 그 풀장도 인상적이지만 샌디에고 파드레스 페코파크 외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범한 구장 펜스 뒤쪽에 모래밭이 갑자기 있어요. 이거 특별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같이 구장을 찾은 아이들은 야구가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 눈치 보지 않고요, 모래장난 마음껏 펼치거든요. 또 한겨울 보면은 아이가 바로 눈앞에 있는 모래사장에서 모래장난 하니까 마음 편하게 보고 야구도 즐길 수 있고 정말 서로서로가 좋은 거죠.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 블루제이스, 메이저리그 팀이 30개인데요. 캐나다 팀이 지금 딱 한 팀이 있습니다. 바로 토론토에 있는 블루제이스가 그 팀이고요. 이 로저스돔,
정말 여기도 특이하죠. 외야 센터 쪽 바로 뒤쪽을 보시게 되면은 호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텔과 야구장이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죠. 한마디로 내가 묵는 호텔방에서 야구 경기를 바로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 밖에 어느 구장이든지 가게 되면은 정말 수유시설이라든가 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우들이 정말 편하게 경기 볼 수 있게 정말 휠체어를 댈 수 있는 공간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팬들이건 최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일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로 지역사회의 공헌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뭐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전체 메이저리그 팬들의 받는 사랑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에 되돌려준다. 이거는 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각 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팀도 정말 예외가 없습니다. 지역사회와의 그런 연계성, 또 봉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단에서는 좀 이 사회 소외계층을 초대해준다라든가 학생들을 초청해준다라든가 또는 병원이나 이런 난치병 연구 기금 등을 모으기 위해서 활동을 매년 연례적으로 게을리지 않게 하고 있는데요. 뭐 선수들 개인의 활동도 상당하죠. 자신의 이름을 건 재단이라든가 이런 재단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도움되는 활동하고 있고요. 사실 선수들에게 가장 귀한 게 자신의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해준다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바쁜 정말 이 빡빡한 일정 중에서도 자기가 시간 날 때 아동병원을 방문한다라든가 이렇게 아이들과 시간 보내면서 힘이 돼줄 수 있는 이런 부분 역시 각 팀에서 빠지지 않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이 자리에서는요, 그 전통적인 방식의 메이저리그 마케팅 방식 말씀드렸는데요. 팬들에 대한 이런 봉사도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본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이 있다면요. 이들이 얼마만큼 팬들의 니즈를 빠르게 잡아내고 또 그걸 현실적으로 발현을 시켜주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이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